안녕하세요. 다음에 한PD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네요. 지금 8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저녁에. 오늘 제가 그 택배 때문에 너무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고생이라기보다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제 사흘 전에 택배를 붙였는데 제가 택배를 잘 보낼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택배 보내는 일에 좀 서툽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무실 근처에 그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 택배는 제가 몇 번 이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택배를 붙였습니다. 오전에. 근데 이제 오전에 붙이면 보통 그날 오후에 택배를 수거를 해 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택배가 잘 보내졌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흘이 지났었는데 택배를 받을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택배가 아직 안 왔다는 거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그분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택배 회사에다가 일단 전화를 했습니다. 택배 회사에서 문자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택배 회사에서 문자가 온 게 아니고 그 편의점에서 택배를 수거해 갔습니다 하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그 택배 회사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줄 알고 착각을 해서 택배 회사에다 전화를 막 하는데 전화가 안 돼요. 도대체 그 AS 센터라는 데가. 그래서 1시간 조금 더 막 이렇게 그 버튼을 누르다가 겨우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물품 번호 이런 거를 부르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택배 회사 전화 받는 아가씨가 그 전산을 이렇게 보니까 수거가 아직 안 됐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수거가 안 됐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택배를 그 택배원이 갖고 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 택배원이 수거를 안 해갔으면 편의점에 그대로 있으면 내가 급하니까 그거를 도로 가지고 아예 갖다 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왜냐하면 이제 서울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차로 한 2시간 걸리는 지역인데 워낙 급한 물건이라서. 그래서 편의점을 갔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오후에 꼬박꼬박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받지 않습니까? 그 택배 기사 혹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좀 알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적어주더라고요. 그 전화를 했어요. 그저께 택배를 여기서 보낸 사람인데 아직 물건이 도착 안 했댄다 그랬더니 그 송장 번호를 불러달래요. 그 송장 번호를 불러줬더니 뭐 보내는 사람 이름이 뭐냐, 받는 사람 이름이 뭐냐, 어디로 가는 거냐 꼬치꼬치 캐묻더니 그 택배를 수거해 간 분이 이제 그 전산을 들여다보고 이게 물건이 잘못돼 가지고 말이죠. 대전을 갔다가 저기 서울 도봉구로 갔다가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저 택배 회사 아가씨는 수거를 안 해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전산일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택배 회사에 그 전화 받는 아가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들어와 가지고 택배 회사에다 또 막 전화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퇴근 시간이 지나서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 일요일은 회사 같은 데는 이렇게 그 택배 물건을 배달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택배 그 배달을 하시는 분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난 화요일, 수요일 날 보냈는데 지금 수, 목, 금, 토, 일 닷새 동안이나 택배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기를 타는 물건이라서 굉장히 아주 소중한 물건인데 이 택배 회사는 이렇게 그 배짱인 거죠. 나 몰라라.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그 지금 저기 대전까지 갔다가 서울 도봉구로 가 있다라는 얘기만 제가 듣고 그게 언제 그런 배달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전혀 못 들은 상태예요. 내일 배달이 될지 안 될지도 알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그 택배 보낸 분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기분이 좋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좋지 않은 기분을 가지고 유튜브를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오늘 재밌었던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조금 더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아까 그것도 오후인데요. 제가 있는 건물 아래층에 미용실이 있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4시 반에 예약을 했거든요. 그 4시 반 정각에 전 딱 내려갔어요. 같은 건물이니까. 근데 앞손님이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있더라고요. 앞손님 보니까 여자분인데 미용실 원장 선생님이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몇 분 정도나 걸리냐고 그랬더니 한 10여 분이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데 손님이 이제 한 50이 안 돼 보였어요. 그런 분인데 이렇게 머리를 금발로 이렇게 염색을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끊임없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아줌마의 수다지요. 연예인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예인들 이름을 잘 몰라요. 얼굴도 잘 모르고. 왜냐하면 제가 텔레비를 잘 안 보기 때문에. TV를 안 본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이제 얘기하다가 옆길로 이렇게 빠지는데 죄송합니다. 이 얘기 한마디만 하고요. TV를 안 보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이 아주 흥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TV 채널을 여기를 돌리나 저기를 돌리나 코미디언들, 요새는 이제 뭐 개그맨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막 웃기는 몸짓하고 대사를 나누는데 목청들이 너무 큰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귀가 그렇게 뭐 잘 들리는 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미디에서 들리는 이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TV를 안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TV를 아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부터 TV를 장만을 하지 않았다가 한 4, 5년? 3, 4년쯤 전에 TV를 하나 장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도 텔레비를 잘 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처분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TV를 잘 안 보니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무슨 걸그룹이라고 그러나 이 젊은 사람들 나와서 노래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얼굴이 하나같이 다 똑같아 보여서 누가 누군지 도저히 분간을 못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어려서부터 연예인들 이름을 잘 분간을 못 하기는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좋아하던 이쁜 여배우하고 탤런트가 있었는데 그게 윤정희 선생님이구나. 윤정희 선생님하고 홍샘이라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 두 분을 얼굴하고 이름을 서로 거꾸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0여 년 넘게.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야 홍샘이라고 내가 알고 있던 분이 윤정희 선생님이고 윤정희라고 알고 있던 분이 홍샘이라는 분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우둔합니다. 사람 얼굴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매치시키는 게. 그랬는데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있던 손님이 연예인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장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근데 저는 뭐 듣고 싶지 않아도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하나도 모르겠고 단지 연예인들 얘기인가 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듣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말을 쉼 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여자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수다일 텐데 근데 머리를 만지는 미용사
선생님도 거기 뭐 일일이 이렇게 댓글을 해주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끊임없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정말 경이로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집 아이들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아이들 뭐 큰애 어떻고 작은애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이들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잘 낳아서 잘 길렀다 이런 게 그 말투의 은연중에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제 시각으로 그 사람의 말을 이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 말을 들을 때 좀 정말 조심을 해야겠구나. 편견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저도 제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뭐 탤런트들 연예인들 얘기를 막 하는 것이 저로서는 참 듣기 싫은 게 아마 속마음에 있었겠죠. 그러면서 말을 저렇게 끊임없이 수다 떠는 것이 못마땅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게 일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남의 일상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고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데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제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건 참 좋지 않은 습관인데 버려야지. 그런 또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요. 마침 어저께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어떤 아마 개인이 써놓은 글을 읽었어요. 요새는 남자들도 미용실을 많이 가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다가 언제부턴가 미용실을 가게 됐었어요. 한 5년은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을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블루클럽이라는 게 생길 무렵부터 아마 미장원을 제가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발소에서 머리를 다듬는 게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근데 미장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카트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싼 값에 자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큰맘 먹고 쭈뼛쭈뼛 하면서 미장원을 처음 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잘 갑니다. 미장원을 가서 머리를 계속 미장원에 가서 계속 깎았죠. 근데 어떤 남자가 이제 글을 쓴 것인데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다듬고 나면 이렇게 머리를 씻겨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미용사가 이렇게 머리를 씻겨주는데 잘생긴 남자는 이렇게 눈에만 이렇게 수건을 덮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눈에 가려진 채로 머리를 이렇게 씻겨주는 미용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미용사는 그 잘생긴 남자 얼굴을 보려고 이렇게 눈만 가린대요. 그리고 못생긴 남자한테는 수건을 얼굴까지 다 이렇게 가린답니다. 얼굴 안 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좀 보통의 사람들은 수건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는데요. 그래서 숨은 쉴 수 있게 그렇게 수건을 덮는다는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 보고 제 속으로 한번 웃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마침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깎고 저도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는데 이분이 나는 어떻게 수건을 덮을지 한번 보자 그래. 그 전에는 제가 잘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다가 대는지 뭐 얼굴을 다 덮는지 이런 거 인식을 못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보니까 이 양반이 정말 제 얼굴에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참 중간은 가나 보다. 그리고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유튜브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찍으면서 사실은 어저께까지는요 제가 이 유튜브를 매일매일 찍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유튜브 찍으러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기가 참 싫었어요. 사실은 두렵고, 왜냐하면 제가 말 주변이 오늘 그 본 아줌마처럼 아주 말을 잘하고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또 듣는 분들이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매일 유튜브를 찍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찍긴 하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기가 싫었어요. 두렵고 그런 마음이 컸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어저께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댓글 딱 2분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저를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칭찬 덕분에 저 오늘 하루 종일 아주 기분이 좋았고, 그 택배 사건 있기 전까지는. 그래서 빨리 오늘도 동영상을 한 편 찍어서 어저께보다는 조금 더 재미나는 얘기를 해드려야지. 조금 더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이놈이 나날이 좀 재밌어지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댓글에 그 칭찬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매일 일상적인 얘기 좀 나누자고요. 여러분들 댓글로 제가 뭐 이발했던 얘기, 뭐 택배 보냈던 얘기, 이런 얘기를 꺼내면 여러분들도 나 택배 보낼 때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나는 머리 깎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쌍방향 소통이 되잖아요. 뭐 소통이라는 게 별거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요새 비대면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얼굴 보지 않고라도, 서로 만나지 않고라도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우연히 만날 날도 오겠죠. 자,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